네, 안녕하세요. 잘될 운명 정혜도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운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로운 것은 내보내고 좋은 것은 들여보내는 이 순환의 과정인데요. 순환과 흐름은 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이 막는 것이 운을 나쁘게 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이 예외적으로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건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내 상황이 자타공인 최고이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고집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장인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집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 또는 존경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럴 때도 고집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고집은 운을 막고 나쁘게 합니다. 좋은 운이라는 것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운의 꽃을 빠르게 그리고 활짝 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조언이에요. 그런데 고집은 이러한 조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방영을 했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백종원님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방송을 좀 끝까지 다 보면 이 두 분류의 사람의 결말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배움이 멈추면 결국엔 정체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집 때문에 경직되면 변화의 순간에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집을 내가 꺾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자존심 내가 버리고 한번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집착이에요. 고집과 집착이 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고집은 나 스스로 혼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방식이고요. 집착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 물건 아니면 안 돼. 사실은 그 사람, 그 물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택지 자체를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착은 사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만일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낳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명문대에 갔으면 좋겠다는 집착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애가 명문대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에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착은요,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만 내 사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진학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집착은 습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만일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인위적으로 좀 멀어지고 관심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집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에너지 흐름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것을 내가 자꾸 쫓아가면 그것이 멀리 도망을 가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올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운이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고집과 집착이 운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아서 막고 있는 거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문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집과 집착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운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안으로 햇빛도 들어오고 비도 내리면서 결국에는 운의 꽃이 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원카드 제너럴 리딩의 주제는 곧 올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잘 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원카드 제너럴 리딩 곧 올 새로운 기회, 여기에 있는 검은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5개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검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일명 흑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이 기사의 동전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운의 영역에 해당되는 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펜타클, 금동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에 해당하는 카드인데요. 우선 소울님에게는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겠네요. 근데 이 흑기사는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부르죠?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소울님이 지금 만약에 내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딱 이만큼만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좋을 텐데 라는 정도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계약이나 제안이 소울님에게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곧 올 새로운 기회잖아요. 소울님에게 딱 필요한 정도의 금전 혹은 금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거는 하늘의 운 영역의 카드이기 때문에 소울님에게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울님이 잘 잡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지금 보시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재판관 카드입니다. 재판관 카드가 보통 나오는 경우는 문서운이나 아니면 소송,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깔끔하게 잘 처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이 어떤 문서라는 건 이제 계약이나 협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약, 협상, 소송,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골치가 아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는 또 이런 것도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어떤 대가나 보상을 못 받았을 때 응당 내가 받아야 될 정도의 몫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이 곧 올 새로운 기회가 내가 어떤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계약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운이 있으니 그거를 그 순간에 잘 마무리해야겠다. 잘 매듭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 매우 이 카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다 빼고 웬만하면 정말 딱 감정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나에게 오는 그 기회를 잘 잡는 방법일 것 같아요.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6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볼 법한 느낌의 카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보시면 어린 소년이 소녀에게 꽃을 주는 카드의 모습인데 옛사랑 추억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상 카드라고 불러요.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소울님에게 곧 올 새로운 기회는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거나 마음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어떤 일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기회가 나에게 옵니다. 아니면 이 카드가 내가 지나간 인연, 예를 들면 재회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속 미련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새롭게 다시 또 이제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기회가 나에게 온다, 혹은 그걸 사람으로 보면 내가 오래된 인연과 잘 될 수 있는 인연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9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귀부인이거든요. 보시면 동전을 9개를 뒤에다가 두고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에서의 귀족들만 즐겼던 레저라고 하는 그 매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드는 우선 뭐 금전적인 여유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심적, 시간적 여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울님에게 곧 올 새로운 기회는 내가 금전적, 심적,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기회나 운이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웬만하면 혼자만의 좀 시간과 어떤 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그런 시간이 생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메이저 카드인데요. 보시면 탑이 하늘에서 친 번개에 의해서 깨지고 있어요. 이 카드는 만약에 기회라는 키워드랑 연결을 한다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생각지 않은 큰 전환점이나 반전이나 제3자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이 지금 계속 뭔가, 특히나 만약에 이 카드가 부동산과 연결이 되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던 부동산이 팔리게 되는 카드이거든요. 아니면 뭔가 내가 오랫동안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나 관계가 생각지 못한 변화나 어떤 제3자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울님에게는 곧 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전이나 어떤 전환점이 왔을 때는 소울님이 그거를 잘 타이밍을 잡아서 딱 해결하면 그동안 내가 손해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시간을 다 만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소울님이 빠른 선택과 그 다음에 실행이 필요합니다.